안녕하세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트뱅입니다. 프랑스를 여행을 오시면 파리를 벗어나 한적함과 화려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성들을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11,000개 정도의 높은 급의 성들이 있고 그 외의 성들을 합하게 되면 약 45,000개의 성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성들은 사고 팔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앤틱함을 느끼기 위해 예전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의 그 희귀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이들의 선망이 되는 장소인데요. 저는 그 무엇보다 성이라는 것은 과거 모든 예술의 완성체였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성을 짓기 위해서는요, 당시 최고의 과학과 건축 기술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서 조각가, 화가, 가구 제작자, 그릇 제작자 등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투입이 되어 완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 모든 예술의 결정체가 바로 성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베르사유 궁전을 들어볼까요? 이곳에 소장된 예술 작품은 몇 점 정도가 있을까요? 정원과 성 내부, 외부를 꾸미는 조각, 실내를 장식하는 그림, 가구 등등 모든 것을 합하게 되면 약 6만 개의 작품이 현재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놀라울 따름이죠. 그렇기에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고 걸려있는 그림과 놓여져 있는 조각까지도 무수한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는 것도 좋긴 하지만 드넓은 자연에서 하나의 커다란 작품으로서 성을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성이라는 개념이 프랑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호텔, 두 번째는 샤또, 세 번째는 빨레입니다. 호텔은 우리가 흔히 숙박시설로 알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정원이 딸려있는 대저택을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샤또는 영지가 딸려있는 지방의 대저택을 샤또라고 하며 빨레는 궁전으로서 도심 내의 정치적 역할을 하는 곳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파리 도심에서 서남쪽으로 22km 정도 떨어져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빨레라는 호칭이 아니라 샤또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와인 이름에도 샤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있네요. 이렇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은 와인을 생산하는 곳을 전부 다 샤또라고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에서 와인을 만든다 라는 건데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와인을 생산하는 곳을 도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통 와인을 생산하는 곳을 영어로 하게 되면 와이너리, 스페인에서는 보데가, 이탈리아에서는 테누타, 독일에서는 바인구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와인 생산업체를 부르는 호칭을 샤또 혹은 도멘으로 부르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보르도 지역 영주들이 개개인의 영지와 성, 샤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영지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병에 샤또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와인은 보통 네고시앙에 의해 난잡하게 팔려나갔었습니다. 하지만 1855년에 처음 보르도 지역에서 와인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나폴레옹 3세가 만국박람회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프랑스 와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었고 그는 와인 등급 체계를 만들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르도 지역의 89개 샤또에서 만들어진 와인들이 선택이 되었고 이 와인들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년 뒤 1857년에는 이러한 샤또 이름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최초의 법률이 탄생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르도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도 너도 나도 이 샤또라는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도 이 샤또라는 이름을 쓰기 거부했던 지역이 있었죠. 바로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넷 도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포도밭들은 예전 중세시대 때부터 보르도와는 다르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경작을 했었고 그들의 포도밭에 돌 담벼락을 둘러 경계를 표시했었다 합니다. 이런 돌 담벼락을 불어로 하게 되면 끌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에 지금도 부르고뉴 와인 라벨을 보게 되면 끌로라는 명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수도원이 해체가 되면서 포도밭을 몰수합니다. 그리고는 소유권을 나누어 개인들에게 양도를 하였고 이후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포도밭은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면서 하나의 포도밭의 주인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클로드 부조라는 포도밭은 50헥타르 크기에 주인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는 하나의 와인 생산자가 여러 마을의 포도밭을 크고 작게 소유를 하면서 많은 종류의 와인을 생산하는 반면 보르도 지역은 성, 샤또 주변의 영지, 그 포도밭에서만 와인을 한두 가지 정도 생산하게 되는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르고뉴는 샤또라는 명칭이 아닌 도멘이라고 하며 도멘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소유지, 영지, 영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보르도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샤또라는 단어를 부르고뉴 사람들이 일부러 쓰지 않고 싶어 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샤또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과 와인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의 정희태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